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추 시드름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대처법도 제각각입니다. 고추 시듬 증상의 대표적인 원인 4가지를 집중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구분법과 예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방제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추가 시드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순한 물 부족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해나 생리장애가 원인입니다. 대표적인 4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역병. 두 번째, 청고병이라고 하는 풋마름병. 세 번째, 흰 비단병. 네 번째, 삼투압 장애.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증상별로 정확히 구분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역병은 고추 역병균에 의해 주로 6월에서 9월, 장마철과 집중호우 이후에 발생합니다. 토양이 장기간 과습하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침수되면 병 발생이 조정되는데 연자지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병원균은 종자 전염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전염원은 토양에서 유입됩니다. 증상으로는 육로기에 감염되면 그루 전체가 심하게 시들어 죽고 생육 중기나 후기에 병든 그루는 처음에 시들다가 후에 적황색으로 변해서 말라 죽습니다. 포기 전체가 하루 사이에 빠르게 고사하는데 줄기를 보면 뿌리 근처부터 갈색 무름 증상이 생기면서 그 부위가 썩는 듯 합니다. 줄기 안을 절단해 보면 진갈색으로 변색되어 있거나 물컹하게 부패되어 있는데요. 물을 매개로 번지는 병으로 물기를 따라 전염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예방법과 방제법으로는 건강한 토양에서 육모하고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토양이 장기간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병 발생지에서는 연작을 피해야 하는데 3년 이상 비기주 작물로 돌려짓기 하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장마전 예방적 약제 살포가 정말 중요하고요. 후에는 치료제가 함유된 약제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든 포기는 뿌리 주변 흙과 함께 제거해서 포장 밖으로 버리시고 주변에 등록 약제를 흠뻑 관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풋마름병, 청고병이라고 하는데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급격히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사용과 토양 염류 집적 등으로 토양 환경이 불량할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식물의 지하부에 생겨낸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지만 간혹 지상부에 조직이 생긴 상처를 통해서도 침입합니다. 병원균은 농기구, 곤충 및 사람과 가축에 의해 확산됩니다.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식물체의 지상부가 푸른 상태로 낮에 시들었다가 저녁에 회복되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에 2, 3일 지나면 완전히 시듭니다. 줄기 내부는 갈색으로 변하며 줄기를 잘라서 물에 담가보면 하얀 우유빛의 생균액이 분출됩니다. 예방 및 방제법으로는 건강한 토양에서 육모하고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미숙 가축분과 화학 비료 과용을 피하시고 등록된 토양 소독제를 활용하는 등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청결하게 하시고요. 작업 시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관수량을 알맞게 조절하시고 배수를 관리하는 등 과습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감염된 식물은 발견 즉시 뽑아서 격리해 주세요. 역시 연작을 피해 주시고요. 녹비 작물을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갈아 고추를 심으면 풋마름병 발생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추를 정식하기 최소 4주 전에 다조met 잎제를 토양에 처리하는데 가능한 정식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풋마름병은 공식적으로 치료제가 없는데요. 세균성이라서 약제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제제와 토양 소독을 병행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흰 비단병. 흰 비단병균에 의해서 고온 다습하고 통풍과 채광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주로 발병합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장마철에 가장 피해가 심한데요. 이어짓기 하여 지력이 쇠퇴한 포장에서 발병하기 쉽습니다. 증상으로는 줄기 하단이 썩으면서 포기 전체가 시들고 고소하는데요. 흰색 균사가 토양 주변 줄기에 피어 있고 연갈색의 작은 좁쌀 모양의 균액이 붙어 있습니다. 급속하게 확산하여 포장 전체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흰 비단병균도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므로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토양이 가습하지 않게 배수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이어짓기를 피하고 비기주 정물과 돌려짓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병 초기에 병든 포기를 즉시 제거하시고 그곳에 적용약제를 처리해서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삼투압 장애, 염루 장애라고 하는데요. 토양의 염루 농도가 높아져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데요. 여름철 고온기에 가뭄 등으로 토양 수분이 부족할 때, 그리고 배수가 잘 안 될 때 염류가 토양 표면에 축적되어 농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염류 함량이 높은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에도 토양의 염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잎동은 멀쩡하지만 잎부터 시든 듯 처지고 말라갑니다. 물을 주어도 시듬이 나아지지 않고요. 심하면 뿌리 끝이 갈변하거나 썩기도 합니다. 예방 및 방제 방법으로는 애초에 관수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배수가 잘 되게 관리하는 것과 비료를 적정량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이시 측정기로 토양 염류 농도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염류 농도가 높으면 관수하여 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급격하게 또 물을 많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은 오전 6시에서 9시 또는 해질 무렵에 천천히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칼슘, 칼륨 등 결핍된 영양소를 옆면 시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뿌리 활력 촉진제를 활용해서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는 한번 시들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진단과 조기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요 증상 구분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역병. 역병은 급속하게 시들고 줄기 하단이 갈변하고 무르면서 썩고 또 물기를 따라서 번지는 양상입니다. 두 번째, 흙마름병, 송곳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점진적으로 고사하고 낮에 시들고 밤에 회복하기를 하다가 줄기를 잘라보면 내부가 갈변되어 있고 물에 담갔을 때 우유빛 세균액이 분출합니다. 세 번째, 흰 비단병. 흰 비단병은 줄기 하단이 흰 균사와 갈색 알갱이가 붙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삼투압 장애. 잎동은 멀쩡하지만 시든 잎이 있고 물 줘도 회복이 안 되고 토양 염류 농도가 높습니다.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 영상진단 처방 앱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가까운 농약사에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아니더라도 농작물, 꽃과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농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